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자, 요즘 동네에서 아기 울음소리 듣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결혼도 미루고 또 출산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은데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런 저출산 문제 때문에 정부가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아기를 낳으면 2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건데요. 또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는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2025년까지 월 50만 원까지로 차츰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 출산과 육아지원금을 대폭 늘려서 출산을 유도하겠다는 건데 이 청년들의 극심한 취업난 또 집값 폭등 문제 해결 없이 이런 출산 장려금만으로 과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67명 발생해 전날보다 600여 명 감소했지만 휴일 하루 발생으로는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한미 간 한반도 종전선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선박용 면세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공무원에게 심리상담과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67명 발생하면서 전날보다 600여 명 줄었지만 휴일 하루 발생으로는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시군별로는 고양시가 164명으로 가장 많고 의정부 40명, 양주 27명, 동두천 19명, 포천 8명, 연천 3명 등입니다. 중증 환자 병상은 69개가 남아 81.9%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의료기관의 치료병상 가동률도 83.9%로 모두 80%를 웃돌았습니다. 생활치료센터 10곳의 가동률은 72.4%로 전날보다 0.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1명이 추가돼 12일 0시 기준 5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제출한 결의안은 북한과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이 조속히 종전선언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13일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획재정위 심규순 위원장은 접경지역 주민은 물론 온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종전선언을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염종현 의원은 종전선언이 정착되면 평화협정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며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선박용 면세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석유 제품 불법 유통 수사를 벌여 20명을 적발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가격이 싼 선박용 면세유나 등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 경유 97만 리터, 시가 14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13일 오전 2시 5분쯤 양주시 장흥면의 한 육류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는데요. 불은 4층 규모 공장 한 동과 창고용 건물 한 동을 모두 태우고 4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역 동두천에는 소요산이 있죠. 산세가 수려하고 아름답기로 정평나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더 많은 이들이 누릴 방안을 마련해 동두천을 찾는 발걸음을 늘리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김동철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동철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소요산에 대한 소개가 필요할 듯 하고요. 또 소요산을 꼭 관광화해야 하는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네. 소요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백대산 안에 들어가고요. 명산에 또 들어가고 소요사는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그러한 이야기가 좀 담겨져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제 전철이 들어오면서부터 노인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젊은 층이 좀 찾지 않는 그런 산이 좀 됐어요. 그래서 소유산을 또 반드시 관광화시켜야만 동두천이라는 어떠한 이미지 면에서도 부활을 시킬 수 있고 관광화되면 동두천이나 동두천 전체가 관광지로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소유산을 관광지화 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소요산에 어떤 즐거움을 더해야 가족 단위나 젊은 층들의 발길을 더 모을 수가 있을까요? 네. 우선 소유사는 타 지역이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찾다 보니까 열기구를 좀 띄워서 관광화시키는 방안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타 지역에서 하는 뭐 모노레일이라든지 전망대, 짚라인 그런 부분은 좀 소유산에 맞지 않고요. 열기구를 좀 띄우면 나름대로 또 소유산을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한도 내에서 열기구를 좀 활성화시키면 남녀노소 누구나 많은 분들이 좀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열기구를 통한 관광지화를 크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별하게 열기구를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부여에서도 열기구가 인기인데 고소공포증이 있어도 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열기구를 일단은 좀 고정화시키는 거거든요. 올렸다가 내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요산이라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열기구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가 저녁에 야간 경관 조명까지 하면 수도권 지역이나 인근에서 굉장히 좀 많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기구를 한번 관광 상품화하자.'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 아이디어를 도의회에서 공론화시키셨는데요.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또 현실화를 위한 필요한 노력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경기관광공사에다가 제가 질의를 좀 했어요.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관광지화해야 하는 의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러한 제안을 했고요. 동두천시라는 지자체도 노력을 하고 차후에 이러한 부분을 좀 노력을 해서 열기구를 띄우는 관광상품화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금 수원 화성에서 하고 있는데 정말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어려움도 있지만 타 지역에서 좀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좀 상품화해서 이색적인 부분에 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명산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김동철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공무원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는 민원인의 폭행과 폭언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치유를 위한 심리 상담과 의료비 지원, 법률 상담과 안전시설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1월 말 기준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경기도 민원 건수는 532만 건으로 전체의 38.7%를 차지하며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재택치료 대신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해야 합니다. 또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 16조 5천억 원을 확보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가중되자 경기도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재택치료 대상에서 제외하고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 입원하도록 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속한 역학 조사를 위해 모든 오미크론 변이 접촉자에 대해 24시간 내 접촉자 조사와 등록을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백신 접종 완료자라도 예외 없이 2주간 자가 격리되고 격리 기간 중 진단검사를 3회 실시해야 합니다. 12일 자정 기준으로 도내 오미크론 감염자는 나이지리아에 다녀온 50대 여성 2명 등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 16조 5,6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올해 16조 3,700억 원보다 1.1% 늘어나는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 담긴 경기도 국비보다 3,288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된 사업은 SOC 구축에 1,640억 원,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840억 원 등 경제 일자리에 858억 원, 문화교육사업에 384억 원, 광역버스 중공연제 등에 406억 원입니다. 전체 국비 가운데 가장 많은 분야는 9조 1천억 원인 보건복지 분야로 올해보다 2,236억 원 늘어나 9조 원 시대를 맞았습니다. 철도와 도로 등 사회 간접 자본은 4조 4천억 원을 확보해 지난해 대비 2,300억 원이 늘었습니다. 경기도는 어렵게 확보한 국비인 만큼 신속히 집행해 최대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이 50%로 확정됐습니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통해 내년 국가 예산에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국비 50%를 지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지원금은 기존 30%에서 20% 상향된 36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50%인 지방비 364억 원을 포함하면 내년 관련 예산은 728억 원에 이릅니다. 국가 사무로 운영되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은 지난해 9개, 올해 18개 이어 내년에는 74개 노선 등 모두 101개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의 건물이나 땅을 임의로 팔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기본 재산을 불법으로 관리한 법인 대표 등 6명이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불법 운영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법인 토지와 건물이 도시개발 계획에 수용되거나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자 불법 매도해 6억 5천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복지시설의 재산을 불법으로 팔거나 임대 용도 변경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거래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하는 등 불법 중개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무소가 경기도의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도는 지난 10월 25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 단속을 벌여 공인중개사무소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례로는 중개보조원 불법 고용 2건, 허위 매물 등록 1건, 등록증 등 개시 의무 위반 2건 등입니다. 도는 불법 행위가 확인된 10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경기도 육성 참드림쌀 품평회에서 연천군 참드림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연천군은 백학면 노공리 유인혁 씨 농가가 출품한 참드림이 이번 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해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번째로 진행된 경기도 육성 참드림쌀 품평회는 모두 53점이 출품해 9점이 입상했는데요. 경기도 참드림쌀 품평회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벼 외래 품종을 대체하고 경기미의 품질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